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자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연말정산 관련 세법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관리자 메뉴에서 대상자 선정 및 소득 명세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환경 설정의 설정 등을 확인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관리자 메뉴에서 선정된 사원들이 본인의 연말정산 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정보 탭을 보면 관리자 메뉴에서 대상자 선정 시 사원 등록의 추가 정보 가족사항 탭에 등록된 가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영된 부양가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ERP10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신고 부양 관계와 주민등록 번호에 의해 관계, 나이 요건을 체크하여 자동으로 기본공제, 경로우대, 자녀공제를 체크해주고 있으므로 부양관계, 주민등록 번호,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에 해당되며 부양가족의 요건에 의해 근로자가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에 적용될 경우 기본 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 공제 항목은 인적공제는 아니지만 부양관계, 주민등록번호로 판단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부양가족 탭에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의 출산, 입양 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2022년도에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여부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들이 잘못 선택하여 많이 과다 공제받는 항목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단의 부양가족 집계란을 보시면 상단에 입력한 부양가족의 정보가 카운트되며 기본공제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카운트되지 않고 추가 공제는 중복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에는 60세 이상의 한 명으로 카운트가 되며 기본공제의 장애인에는 한 명으로 카운트가 되지 않고 추가공제의 70세 이상에는 한 명으로 카운트가 되며 장애인에도 또한 카운트가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보 탭의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 사원 등록 메뉴에 등록한 값이 자동 반영되며 일부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일 경우 선택하며 인적공제 항목은 전년과 인적공제 항목이 변경된 경우 변동으로 선택합니다. 해당 항목은 소득공제 신고서에만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전년도부터 입력하도록 된 항목이며 주택 관련 공제를 받는 경우 확인하여 해당하는 값을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세액란과 분납 신청 여부는 연말정산 환경 설정의 설정값에 따라 활성화, 비활성화 될 수 있는 항목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선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항목은 해당 근로자의 입력된 부양가족의 입력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사용자 정보 탭 옆에 급여 현황 탭이 추가되었는데요. 급여 현황 탭을 선택하여 급여로 받은 금액, 과세 총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전근무지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근무지에서 퇴직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계회사 전출입 등으로 퇴직정산을 하지 않고 전입한 근로자의 경우 실제 납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상단 추가 버튼을 통하여 라인을 추가하고 종전근무지의 근무지 정보와 귀속기간, 감면기간과 하단의 소득 명세 및 보험료, 비과세 소득, 연금 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73번 결정세액 금액을 결정세액 기납부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에 입력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10 프로그램에서는 공제 적용 빈도가 높은 그 밖의 소득공제인 신용카드 등부터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적용받는 항목인 신용카드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제 항목과는 달리 최저 사용 금액이 있는 항목으로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좌측 리스트의 신용카드 항목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한 후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추가한 후 성명란의 돋보기 창을 눌러 기본 정보 탭의 부양 가족에서 입력한 가족을 선택한 후 자료 구분을 선택하고 사용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금액의 총액은 좌측 리스트의 항목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상반기 1월부터 6월과 하반기 7월부터 12월의 공제율이 40%와 80%로 다르기 때문에 항목 구분으로 선택하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20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전년도 전체 사용분의 사용금액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도 전통시장 사용금액보다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전년도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소화 PDF를 다운받은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에서 업로드를 한 경우 전년도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분을 클릭하면 제외 금액을 입력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원의 전년도 사용분 중 제외 금액만 자동 반영하며 국세청 간소화 업로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재업로드 시 초기화됩니다. 금액 확인 후 신용카드 등 항목에서 직접 조정하여도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당해연도 전체 사용분 수정 후
다시 신용카드 내역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재집계되니 사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한 금액은 마감 후 연말정산 명세 탭에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항목에서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연금 저축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개인연금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 연금 불이백을 입력합니다. 근로자들이 연말공제 항목을 입력 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연금계좌 공제와 많이 혼동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 기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는 것으로 가입기간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경우에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생성하여 금융기간, 계좌번호,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의 주택마련저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리스트에서 주택마련저축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라인을 생성한 후 관리 항목에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하며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무주택자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 탭의 사용자 정보의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자 여부를 여로 선택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입니다. 해당 항목은 노란우산 공제로 알려진 항목입니다.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면 납부 금액과 가입 일자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의 50% 한도로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 조합 1, 2, 개인이 직접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 70%, 30%로 공제합니다. 해당하는 투자 구분이 조합 2로 입력한 납입액은 조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만 원이며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추가한 후 투자 연도를 선택하고 투자 구분을 선택한 후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투자 금액을 입력합니다.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에 출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공제하며 상단의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추가하고 금융기관 계좌번호 납입금액을 입력합니다. 올해 신설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하며 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이면서 연 600만 원 이내의 납입액에 대해 40% 공제합니다. 상단의 추가 버튼으로 라인을 추가하며 가입일과 계약기간, 개월수, 금융기관, 계좌번호 및 납입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해당 과세 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급여 계산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의 대상자 선정 시 자동으로 반영되며 추가로 지역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지역란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특별소득공제의 보험료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항목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급여 계산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에 대상자 선정 시 자동 반영되며 추가로 지역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세법에서 설명드렸듯이 특별소득공제의 주택자금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의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한도가 공통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대출기간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옆의 금액만 입력해주면 되고,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내용과 임대차 계약 내역을 모두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연말정산 세법 설명 영상에서도 안내드렸듯이 차입 연도와 상환 방식,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 금액이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까지 달라지므로 간소화 PDF를 업로드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반영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용자 메뉴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으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메뉴의 기본 정보, 종전근무지, 소득공제 탭의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메뉴의 세액공제 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